이번 시간은 장애평가 정보 준비하기입니다. 구성으로는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시설정보 및 시나리오 대상 설비 선정, 대상 설비 선정 시 고려사항, 사업장 위치 정보, 기상 정보 순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입니다.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전 장애영향평가서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오면서 이 박스 친 곳, 고유번호, 비중, 독성 구분, 위험 누출 수준, 허용 농도값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유해화학물질명이랑 카스번호 같은 경우에는 MSDS 3번에 보시면 구성 섬유 및 함유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고유 번호랑 독성 구분 같은 경우에는 과학원 고시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보셔야 됩니다. 물질 상태랑 농도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비중값이랑 폭발 한계 같은 경우에는 MSDS 9번에 보시면 물리화학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성 구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유해성 분류 기준으로 해서 항목과 구분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누출 수준 같은 경우에는 ERPG2 값이 우선이지만 만약에 ERPG 값이 없는 경우에는 AGL2 값이나 PEC 값이나 ID, LH 값이나 이 순서대로 사업장에서 확인 가능한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 농도 값은 TWA 1일 8시간 시간 가중치 평균 농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MSDS 8번에 보면 TWA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기압도 마찬가지로 MSDS 9번에 물리화학적 성질에 있기 때문에 그 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식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 부식성이랑 금속 부식성이 있는데 여기서 입력하는 거는 금속 부식성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에 보시면 고유 번호랑 유해성 분류 항목과 구분이 있으니까 이 네모친 박스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정보 및 시나리오 대상 설비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치 및 설비 목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분기호는 우리 공정도면 있죠. 우리 PFD나 PNID에 우리 장치마다 아이템 넘버라고 있는데 그 아이템 넘버랑 반드시 일치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치명은 이게 뭐 5개 저장 탱크이다 아니면 교반 탱크이다 국문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취급 물질은 이 취급시설 안에 있는 유해화학 물질 명칭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질 상태도 뭐 기상인지 액상인지 고상인지 그 각 성상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연결구 크기입니다. 우리 연결구 크기는 보통 장치에 붙어있는 배관 중 가장 큰 배관 사이즈가 아닌 장치에 붙어있는 배관 중 화학 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가장 큰 연결구 크기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압력과 온도는 해당 사업장의 운전온도, 뭐 설계압력 그거 그대로 그 값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설계용량이 중요하겠죠. 설계용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이 설계용량 가지고 비중값을 곱해서 최대 보유량을 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P&ID에 보시면 맨 위에 쇼스펙이 있습니다. 이 쇼스펙 용량이 지금 T-101은 뭐 10루베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쇼스펙이랑 이 설계 용량이랑 반드시 일치화가 돼야겠습니다. 비고랑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 검사나 후열 처리 여부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정보 및 시나리오 대상 설비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은 이제 우리 코라를 그대로 한번 캡처를 해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설비 형태에 보시면 뭐 제조시설, 보관시설, 저장시설, 뭐 운송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우리 아까 최대 보유량 산정할 때 운송시설, 운반시설 그 해당 설비가 함량 기준 미만이면 최대 보유량은 산정하지는 않지만 이 장치 설비 목록에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코라에서 이러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장량을 입력하더라도 자동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포함시켜가지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용량, 저장량이 있는데 이 저장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계 용량 곱하기 비중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종전에 장애 영향 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운전 용량을 좀 허용을 해줬는데 이제 예방관리 계획서는 무조건 설계 용량 곱하기 비중 값입니다. 그러면 이 비중에 대해서 산정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거는 예를 들어 뭐 MSDS를 봤다. 아니면 뭐 신뢰할 만한 뭐 핸드북을 봐가지고 그 값을 이용을 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레퍼런스를 뒤에다가 달아주셔야겠죠. 코라에 보시면 이제 시나리오 대상 설비 선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분석에 보면 맨 위에 이 추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다 모든 시설이 시나리오 대상 설비 선정이 아닙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그 취급 시설에서 함량 기준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급량이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 설비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실 건데 우리 규정 수량 LT값, UT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가 1군인지 2군인지 면제인지 판단하는 규정 수량 값이고 이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값은 우리가 고체는 뭐 2톤, 액체는 400kg, 기체는 구분에 따라 뭐 5kg, 100kg가 있는데 이 규정 수량 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추가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코라에서 이 시나리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위치를 확인해서 사업장 경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전년도 평균 기온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장애 영향 평가서랑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에서 비교 한번 표를 만들어 보았어요. 먼저 종전의 장애 영향 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량 기준으로 따졌죠. 우리 뭐 제조 사용 시설은 일일 취급 기준에 들어가고 보관 저장 시설은 우리 보관 저장 기준에 들어가서 그 소량 기준 이상이면 우리가 사고 시나리오 선정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시나리오가 뭐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사고 시나리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량 기준은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량 기준은 취급 시설의 검사 시에만 적용이 되고 우리는 이제 규정 수량으로 바뀌었죠. 여기 시나리오 대상 설비 선정의 규정 수량은 작성 규정 별표 2에 따른 그 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사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폐합돼서 그냥 사고 시나리오가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고 발생 빈도, 산출 방법,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로파랑 OGP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OGP는 이제 없어졌고 로파, 방호계층 분석 기법으로 이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화장치도 마찬가지로 종전의 장애영향 평가서는 사고 발생 빈도 산출 시에 안전성 향상도를 바로 적용이 가능했어요. 우리 뭐 수동적 완화장치, 능동적 완화장치 해가지고 그 개시 사건에 개연성이 있으면 위험도를 바로 다운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고 발생 빈도 산출 시에 안전성 향상도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완전히 제외가 아니라 우리 최종 위험도 분석의 증감 요인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시나리오별로 수동적 완화장치, 능동적 완화장치를 우리가 코라 안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수 산정 같은 경우에도 종전의 장애 영향 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해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다 산정을 했지만 예방관리계획서로 바뀌면서 우리가 피해 영향 범위 내에 있는 근로자 수를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산업단지가 우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산단만 인정이 됩니다. 뭐 지자체에서 위임해가지고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근로자 수를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표는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값입니다. 즉 사고 시나리오 대상 설비를 선정할 때는 이 표를 반드시 이용을 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성 독성 값이 없거나 급성 독성 구분 4인 경우에는 급성 독성 우리가 구분 3 100kg를 준용을 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화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액상은 우리가 최대 보유량은 그걸로 산정해도 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액화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상으로 누출되기 때문에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은 기체의 기준을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대상 설비 선정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유해화학 물질 최종 농도가 함량 기준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값이 설비 이상인 설비만 사고 시나리오 대상 설비만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조, 사용,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 용량 곱하기 비중값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보관 시설은 설계 용량 곱하기 비중이 아니라 보관 창고 배치 계획도에 있는 범내의 최대 보관량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양 범위 평가할 때 독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용기 하나로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 폭발 같은 경우에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유해화학 물질의 최대 보관량으로 모델링을 구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설비 선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용량 곱하기 비중인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루베짜리 염산 저장 탱크가 있네요. 비중값은 1.83입니다. 그러면 우리 취급량은 설계 용량 곱하기 비중을 하면 이 값이 9,150kg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사고 시나리오 선정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대상이겠죠. 왜냐하면 액체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 구분 없이 400kg 이상이면 우리가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 값이기 때문에 이 설비는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시는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염산 탱크롤이 운송 차량이 와가지고 저장 탱크에 이송을 해가지고 이 저장 탱크로부터 교반 탱크 A, 교반 탱크 B로 이송이 되네요. 그래서 이 교반 탱크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량 기준 이상이고 교반 탱크 B 같은 경우에는 함량 기준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 설비에 대해서는 사고 시나리오를 어떤 설비를 선정을 해야 될까요? 먼저 염산 탱크로리를 먼저 선정을 해 주셔야겠죠. 우리 아시다시피 염산 탱크로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보유량은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고 시나리오 선정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산 탱크로리에 대해서 사고 시나리오 선정을 해 주셔야 되고 염산 저장 탱크도 지금 함량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염산 저장 탱크도 잡아주셔야겠죠. 근데 교반 탱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교반 탱크는 함량 기준 이상, 하나 교반 탱크는 함량 기준 미만입니다. 우리 함량 기준 이상 설비만 이제 보시면 돼요. 즉 교반 탱크 A 같은 경우에는 함량 기준 이상이고 우리 액상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값이 400kg잖아요. 400kg. 그렇기 때문에 400kg가 이상이 되므로 교반 탱크 A도 사고 시나리오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 교반 탱크 B 같은 경우에는 함량 기준 미만이니까 사고 시나리오 선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해당 사업장에 스크러버가 있어요. 스크러버가 있으면 이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단에 만약에 약액을 주입하기 위해서 유해화학 물질 취급설이 있으면 거기는 고려를 해 주셔야겠죠. 이번에는 보관 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관 창고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별 용기 200kg짜리가 4개가 있어가지고 800이 되고
가성수다 같은 경우에는 다 고상으로 되어 있네요. 뭐 포대가 30kg짜리 1단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120kg. 그 다음에 C 구역은 개별 용기 뭐 150kg짜리가 4개가 있어서 600kg. 그러면 이거는 토탈을 해 주셔야겠죠. 동일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성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0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고 시나리오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상이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 표에 보시면 액체는 유해성 구분 없이 400kg 이상이면 사고 시나리오 선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황산 A 구역은 사고 시나리오 선정을 해 주셔야 되며 B, C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고상이잖아요. 고체. 고체는 우리가 2톤이잖아요. 2톤. 지금 여기 5개 저장소의 범내에 보시면 최대 보건량은 가성소다가 2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성소다 대 물질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선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상설비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사항으로는 우리 규정 수량은 우리가 시나리오 구동 여부 판단하는 기준이 아까 우리 LT 값과 UT 값의 규정 수량이 아닌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급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투입 순서가 고려가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이제 운전 용량이 아닌 설계 용량으로 무조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러버 등의 뭐 대기수질, 오염 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성이 죄가 됩니다. 사업장 위치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먼저 첫 번째로 사업장 위치 정보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 기상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업장 위치 정보는 위에 보시면 돋보기 마크가 있습니다. 이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지금 뭐 이렇게 장소로 해가지고 뭐 집원을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뭐 구주소나 세주소나 아니면 사업장 명칭을 입력해서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이 바뀌면 이쪽 왼측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어요. 이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 사업장 경계부지를 마우스 왼쪽으로부터 해서 쭉쭉쭉쭉 이어서 마지막 단에서 왼쪽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우리 사업장 경계부지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시나리오 분석이 다 완료되어야만 구동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공공수용체나 환경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해 영향 범위 내에 있는 거는 자동 검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직접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검색을 했는데 지도가 왜곡이 돼가지고 우리 사업장 기준 장애를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콘 G라고 써 있는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구글 어스 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맵에서 똑같이 연필 모양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장 경계 부지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 시나리오 분석 전에는 구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다 끝낸 이후에 우리가 자동 검색을 클릭하면 피해 영향 범위 내에 있는 보호 대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클릭을 해서 보호 대상이 다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업장에서 직접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전부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상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코라 왼쪽에 보시면 기상 정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누르면 이쪽에 화면에 보시면 기상 데이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인터넷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기상청이. 그래서 그 기상청으로 넘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종간 기상 관측 측정 자료를 누른 다음에 자료 형태는 월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겠죠. 왜냐? 우리가 이거 제출하기 시점 1년간 평균 기온을 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형태는 월로 바꿔주시고 기간은
전년도 평균 기온 예를 들어 21년에 낸다.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위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장이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으면 서울을 클릭해 주시고, 근데 여기에 서울이 클릭해서 나오면 다행이에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경우는 위에 보시면 지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이 지도로 선택을 누르면 지도 화면이 나올 건데, 근접한 예를 들어 뭐 서울이랑 뭐 경기권에 있는데 이 중간에 우리 사업장이 있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서울이 가까우면 서울 기상 정보를 이용하시고, 아니다, 경기도가 좀 더 가깝다 그러면 경기도 기상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요소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 구동 시에 필요한 요소는 평균 기온, 평균 상대 습도, 최다 풍향, 평균 풍속만 클릭을 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CSV 파일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라에서 CSV 파일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SV 파일을 해당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코라 프로그램을 켜신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받은 거를 불러오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보고서 형태로 뽑으면 기상정보는 이렇게 지금 다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